자, 생산자동화 기능사 그 4회차부터 변경되면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죠. 22년도 4회차 기준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변경 부분만 PLC 파트만 일단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PLC 파트를 보면은 이제 공개 문제 자료실이 있는데, 자, 여기 생산자동화 기능사라고 공개 문제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3회차까지만 진행되는 문서가 따로 있고 4회차부터 시행되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는 걸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지가 이게 이제 배부가 된다, 시험장에서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형식만 제공해주지 구체적인 지문까지 나와 있진 않아요. 알맹이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부실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참고사항이니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동영상 녹화를 합니다. 자, PLC 파트 보시면은 뭐 테스트 동작이라고 해서 한 가지 여기 있죠. 동작을 해서 변이 단계 선도라고 해서 뭐 어떤 도형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단속 동작, 그 다음에 연속 동작 보면은 순서도에 맞게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게 바로 순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순서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어 있어요. 빈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험 때 실제로 4회차 시험부터 여기에 뭔가 어떤 처리식이나 또 분기문에 맞는 그 알고리즘 방식의 계산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 순서도가 출제돼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순서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파워포인트에 원래 이 순서도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정보처리 기능사를 이미 보신 분들이나 그 정보처리 계열 자격증을 그 개편 전에 순서도였을 때 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구성을. 근데 전혀 그런 자격증을 난 준비한 적도 없고, 난 이거 생산자동화 기능사로 순서도를 처음 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시작. 네,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가 이제 종료죠, 종료. 그래서 마지막이 시작과 종료로 끝나죠. 알고리즘 순서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리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처리문. 이 직사각형이 뭐냐면 처리문이거든요. 처리문. 네, 처리 부분인데, 이 처리 부분이 이제 단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는 A 플러스 1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해라 이 뜻입니다. 더해서 대입연산자거든요. 이게 대입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저장을 시켜라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에서 알고 있는 절대 그냥 등식이 아닙니다. 얘는 대입연산자라고 해서 사각형 안에서는 등호가 대입연산자라고 쓰입니다. 대입연산자 또는 저장연산자라고 쓰여요. 대입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럴듯하게 한번 알고리즘 순서도 만들어 볼까요? 기왕에 하는 거. 자, 여기다가 육각형을 또 이제 넣어야겠죠. 육각형이 시험지에는 지금 순서도상으로 안 나왔는데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이제 이 준비 상태에 원래 얘를 쓰거든요. 여기다가 보통 이제 선언을 하죠. 뭐 A가 뭐 0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화살표 분기문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건데, 순서도 분기문이라고 하면 그냥 얘로 연결할게요. 네, 화살표 얘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확대를 해야겠는데 복사가 왜 안 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현재 0이고 여기다가 0 더하기를 하니까 A는 현재 몇이 돼요? A가 1이 저장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 바로 순서도예요. 지금 가볍게 본 겁니다. 가볍게. 이게 원래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과거에는 지문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서술형 스타일로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 뭐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솔 1을 점등해서 뭐 실린더 1을 전진시킨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처리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초기값 상태가 원래 준비 상태가 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솔 1을 0으로 했다.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초기값 상태는 현재 후진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1이 전진되어 있는 상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고 후진되어 있는 상태가 뭐 0이다. 뭐 하여튼 뭐 단적으로 보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풀이한 거를 이 순서도로 이제 앞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도형에 마름모가 있다는 얘기는 마름모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네, PLC 작업에서. 자, 여기는 이제 이겁니다. 원래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에서 주로 언급이 됐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A가 현재 뭐 1이랑 같은 상태인 경우. 뭐 이제 좀 더 풀이를 하면 A가 현재 실린더가 전진을 해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맞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뭐 조건이 맞는 경우, 예. 그 다음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두 갈래로 갈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로 이렇게 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 밑으로 갈릴 수도 있어요. 네, 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기문이라 그래서 갈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뉘는 걸 이걸 분기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말은 뭐 조건식을 이제 제시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원래는 이제 여기에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향후 부등호가 쓰일지 안 쓸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얘를 좀 응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건식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으려나? 뭐 불량품이 뭐 2개 이상인 경우, 그냥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네, 정상 제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금속 비금속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물품이 예를 들어서 뭐 비금속일 경우, 네, 비금속이랑 같은 경우, 그러면은 뭐 이게 비금속 물질이면 이쪽으로 가고 비금속 물질이 아닌 금속 물질이면 이쪽으로 가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를 아마 제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컨셉이. 자, 그래서 이 순서도 부분을 앞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작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연속 동작 과정도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경우에 그래서 이 순서도 동작에 맞춰서 지금 아까 위에서 본 대로 단속 동작과 연속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 조건을 3개를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서술형으로 글자로 여기에 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험 요구사항마다 이제 문제마다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4회차 시험 진행되고 나서 문제지를 얘네가 제가 앞서 문의를 한 거에 따르면 문제지를 도로 가져간대요. 네, 좀 미리 설명드리면 지난 몇 월 달이었냐? 7월이었나? 6월이었나요? 6월인가 7월쯤에 특성화고등학교 필기 면제형 고3 학생 대상 생산자동화 기능사 시험을 진행한 학교 측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 시험지를 회수해 간대요. 예,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회차 이후에는 이 바뀐 이후, 4회차 개편 이후 문제지를 그대로 회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웬만하면 문제지를 가져가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저작권 단속이 요즘 얘네가 좀 뭐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지를 도로 회수해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학습을 하기엔 뭔가 부족하죠. 소스가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4회차 이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다 하고만 일단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동영상 강의를 이걸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 공개 문제지가 아직 시험이 뭐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샘플 올라온 게 큐넷 사이트에 등재된 자료도 되게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전달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회차 이후에 실제 시험이 진행된 뒤에 나중에 문제지 입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그때 최대한 내용을 이 유튜브에다가 좀 공유를 해서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4회차부터 개편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또 보면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제가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 실기시험 변경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변경사항이 1월달에 그때 공지가 된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기능사 파트 보시면은 기존 시험 시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4회차부터는 이 CAD 작업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듭니다. 30분 줄어들고요. PLC 작업의 경우에도 원래 예전 3회차까지는 2시간이었는데 시험 시간은 똑같지만 PLC 작업이 아니라 PLC 제어 작업이라고 명칭을, 얘네가 실기 과목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저 자료 보신 대로 순서도가 출제되거나 또 뭔가 이제 기타 응용 동작에 관련된 그런 식의 문제 패턴이 나온다 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과거에 시행됐던 문제 가지고는 솔직히 동영상을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순서도 패턴에 맞는 공개 문제지를 제가 연말에 마지막 회차 4회차 때 입수를 하면 그때부터 좀 문제 분석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 파트 부분 4회차 개편 예정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